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풀이를 이어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새로운 리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1번 고르신 분들부터 볼게요. 1번은 금실 매듭이에요. 오래 묶여있던 돈 문제, 일 문제, 마음의 부담이 석 달 안에 실제로 풀릴 가능성이 큰 카드예요. 원래 내 쪽으로 와야 했던 돈, 미뤄졌던 정산, 끊긴 줄 알았던 연락이 다시 살아나는 쪽이에요. 석 달 안에 막혔던 돈 문제 하나가 풀리거나 미뤄졌던 보상 하나가 실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이건 복권처럼 갑자기 허공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아야 했던 돈, 이미 내가 해둔 일의 대가, 예전에 멈춘 연결에서 다시 들어오는 돈 쪽이에요. 금실 매듭이 끌린 이유는요, 1번 분들 인생에 오래 묶여있던 문제가 하나 있어서예요. 이 매듭은 끊어내야 하는 매듭이라기보다 풀어야 하는 매듭이에요. 누가 돈을 늦게 줬다든가, 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졌다든가, 가족 문제 때문에 내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든가, 예전에 진행하던 일이 흐지부지 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여요. 내가 잘못해서 막힌 문제라기보다 상황이 꼬이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답답해진 문제에 가까워요. 1번 분들 이야기는 그냥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라 생활비, 카드값, 정산, 환급, 급여, 수당, 미수금, 가족 도움 같은 아주 현실적인 돈 문제로 들어가요. 1번 분들 요즘 마음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겠죠. 출근할 사람은 출근하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집안 챙길 사람은 집안 챙기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평소처럼 말했을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계산 많이 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 얼마지? 다음 달 고정비 얼마지? 이 돈은 언제 들어오지? 혹시 또 미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을 거예요. 1번 분들은 돈 걱정을 해도 티를 잘 안 내요. 힘든 얘기를 크게 꺼내면 내가 너무 약해 보일까 봐 그냥 삼키는 쪽이에요.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겼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은 괜찮지 않았죠. 통장 잔고를 보고 마음이 철렁한 적도 있고 갑자기 나갈 돈이 생겨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적도 있어요. 받을 줄 알았던 돈이 늦어지거나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으로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첫 카드로 엽전 7번이 보여요. 이건 1번 분들한테 아주 현실적인 보상 카드예요. 내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둔 일, 기다린 일, 미뤄진 돈, 예전에 뿌려둔 연결이 석 달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작은 돈이 여러 번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이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정산이 들어와요. 회사에서 미뤄진 수당이나 보너스 얘기가 나와요. 거래처에서 늦게 입금해요. 잊고 있던 환급금이나 지원금이 확인돼요. 예전에 연락 끊긴 손님이 다시 찾아와요. 누군가가 그때 하던 일 아직 해요? 하고 물어봐요. 가족이나 지인이 이번 달 부담을 조금 나눠줘요.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이 보여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보여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작은 돈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먼저 풀려요. 사람은 돈이 너무 막히면 판단력이 떨어져요. 작은 돈이라도 숨통이 트이면 그때부터 다음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1번 분들한테 석 달 안에 들어오는 행운은 바로 그 숨통이에요. 옆에 폭포 수련이 붙어 있어요. 이건 1번 분들이 그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으로 꽤 고생했어요. 남들은 몰라요. 1번 분들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혼자 버티고 얼마나 티 안 내려고 했는지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카드는 그걸 보여줘요. 물살 센 곳에서 몸 버티듯이 계속 밀려오는 걱정을 혼자 맡고 있었어요. 돈도 돈인데 진짜 힘든 건 자존심이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늘 내가 계산해야 하나? 왜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버텨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돈 얘기 꺼내기도 싫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다음에 모내기가 보여요. 모내기는 당장 수확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늘게 발을 담그고 허리 굽히고 한 줄씩 심어야 해요. 그때는 힘든데 나중에 거둘 게 생기죠. 1번 분들 지난 시간이 딱 그래요. 그때는 별로 티가 안 났어요. 칭찬도 못 받았고 돈도 바로 안 됐고 누가 크게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들어올 행운의 바탕이에요. 1번 분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예전에 맡았던 귀찮은 업무, 남들이 피한 일, 자료 정리, 뒷수습 이런 게 나중에 인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처음엔 '왜 나만 이걸 하지?' 싶었는데 석 달 안에 그 일이 내 이름을 살리는 쪽으로 쓰일 수 있어요. 상사가 뒤늦게 알아보거나 누군가가 "그거 그분이 했잖아요." 하고 말해 줄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현실 사례로 보면요. 팀 안에서 다들 피하던 자료 정리를 내가 맡았던 분들, 회의 때 티는 안 났지만 실제로는 내가 숫자 맞추고 문서 고치고 오류 잡았던 분들, 상사가 급하게 시켜서 밤늦게 처리한 일인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간 분들, 그 일이 석 달 안에 다시 꺼내질 수 있어요. 감사나 점검이 있을 수도 있고, 새 프로젝트에 과거 자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 이거 누가 했어요? 하고 찾을 수 있어요. 그때 1번 분들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예요. 어차피 아무도 안 알아줘 하고 손 놓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 일을 기록하세요. 날짜, 업무명, 내가 처리한 내용, 결과 이렇게 적어두세요. 말로만 제가 했어요 하면 약해요. 자료가 있으면 달라요. 1번 분들은 석 달 동안 기록이 돈이나 평가로 바뀔 수 있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예전 고객 쪽이 보여요. 신규 손님보다 예전 손님, 예전 거래처, 예전에 문의만 하고 지나간 사람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연락했던 사람들, 견적만 주고 끝난 사람들, 한번 거래하고 끊긴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석 달 안에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내가 먼저 안부를 전했을 때 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사업 현실 사례로 보면요. 예전에 견적을 줬는데 답이 없던 손님이 갑자기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 한 번 구매하고 조용했던 단골이 다시 주문할 수 있어요. 한동안 안 팔리던 상품이 설명을 바꾸면서 다시 반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예전에 내가 해준 일이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피해야 할 건 가격을 너무 쉽게 깎아주는 거예요. "아 돈이 급하니까 그냥 해 드릴게요. 싸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번 분들 카드에서는 내 노동의 값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예요. 내가 먼저 내 값을 깎으면 들어올 돈도 작아져요.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어도 기본 단가는 지켜야 해요. 대신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하세요. 무엇을 해 주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추가 비용은 뭔지, 결과물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서 말하세요. 가족적으로 보면 1번 분들은 집안 돈이랑 연결돼요. 가족 때문에 내가 대신 낸 돈,
부모님이나 형제 문제로 들어간 돈, 자녀나 배우자 때문에 계획보다 더 나간 돈,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석 달 안에 가족 안에서 돈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1번 분들이 혼자 너무 많이 부담했다면 이제 나눠야 해요. 내가 다 할게. 이 말 그만해야 해요.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해요. 가족 안에서 해야 할 행동은 구체적으로 돈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숫자로 말하세요. 나 힘들어만 말하면 상대가 정확히 몰라요. 이번 달 내가 부담한 금액이 이 정도고 다음 달부터는 이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해요. 1번 분들은 숫자로 말해야 억울함이 줄어요. 혼자 참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관계도 상하고 돈도 해결 안 돼요. 돈으로는 받을 돈, 세는 돈, 묶인 돈, 이 세 가지를 봐야 해요. 받을 돈은 말 그대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세는 돈은 자동 결제, 충동 구매, 가족 대신 내는 돈, 작은 지출이에요. 묶인 돈은 예전 계약, 보증금, 환급, 포인트, 미수금, 정상금처럼 확인해야 나오는 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계속 불안해요. 종이에 적으면 뭐부터 해야 할지 보여요. 인간관계에서는 돈 얘기 피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나한테 받을 건 빨리 받으면서 줄 건 미루는 사람,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당연하게 기대는 사람, 말로는 고맙다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해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조용히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확인해 봤어? 그 돈 받아야 하지 않아? 내가 아는데 소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실제 행동으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숨은 원인으로 업신이 보여요. 업신은 집안 재물 생활 기반, 내가 지켜야 하는 밥그릇하고 연결돼요. 1번 분들은 큰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사람들 굶기지 않고, 내 집 무너지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1번 분들한테 아주 허황된 행운보다 생활에 바로 도움되는 복을 붙여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1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복은 나 이제 완전히 인생 역전이야. 이런 식보다는 아, 이번 달은 버틸 수 있겠다. 이제 조금 숨이 트인다. 밀린 것 하나 해결됐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큰 복이에요.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돈이야말로 지금 1번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행운이거든요. 이제 석 달 흐름을 볼게요. 첫 달은 확인하는 달이에요. 받을 돈을 확인하고 밀린 연락을 확인하고 예전 거래나 신청 내역을 확인하는 달이에요. 첫 달에는 돈이 바로 크게 들어오기보다 아, 이거 받을 수 있겠네. 이게 아직 살아있네. 이 사람이 다시 연락하네 하는 식으로 문이 열려요. 첫 달에는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확인하고 정리하고 연락하는 데 집중하세요. 첫 달에 해야 할 일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통장 내역 보기, 자동 결제 확인하기, 받을 돈 목록 적기, 예전 고객 한 명에게 안부 보내기, 회사나 기관에 정산 문의하기, 지갑 정리하기.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해도 좋아요. 다 하려고 하다가 지치지 말고 하나씩 하세요. 첫 달에 피해야 할 일은 충동 구매예요. 마음이 답답하면 돈을 써서 기분을 풀고 싶어져요. 근데 1번 분들은 첫 달에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의 길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결제하는 것, 누가 좋다고 해서 급하게 결제하는 것, 가격 할인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사는 것, 조심하세요. 첫 달에는 지갑을 닫고 눈을 열어야 해요. 둘째 달은 연락과 움직임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첫 달에 확인한 것들이 둘째 달에 실제 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누가 연락을 하고 입금 일정이 잡히고 견적 얘기가 나오고 회사 안에서 역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둘째 달에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답이 오면 빨리 반응해야 해요. 기회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식어요. 둘째 달에는 예전 사람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 고객, 예전 동료, 예전 거래처, 예전 지인, 가족 중 한 사람, 이런 쪽이에요. 다만 모든 예전 인연이 좋은 건 아니에요. 돈 문제를 흐렸던 사람, 나를 이용했던 사람, 약속을 자주 미뤘던 사람은 조심하세요. 반대로 예전에 좋게 끝났던 사람, 서로 예의를 지켰던 사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열어두세요. 셋째 달은 결과가 잡히는 달이에요. 옆전 8번이 결과에 있으니까 셋째 달에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정산이 들어오거나 밀린 일이 마무리되거나
작은 고정 수입이 생기거나 가족 안에서 부담이 나뉘거나 회사에서 평가나 수당이 정리될 수 있어요. 완전히 큰 돈이 아니어도 이제 숨 좀 쉬겠다 하는 결과가 들어와요. 셋째 딸에 중요한 건 남기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다 쓰면 안 돼요. 1번 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 주변에서 필요한 일이 같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빌려달라고 하거나 집안에 갑자기 쓸 일이 생기거나 내가 미뤄둔 물건을 사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때 전부 내주면 다시 원점이에요. 셋째 딸에는 들어온 돈의 일부를 반드시 남겨야 해요. 행동 쪽에 정화수기도가 보여요. 이건 단순히 물 떠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1번 분들한테는 생활 정리가 먼저예요. 지갑 정리, 통장 정리, 자동 결제 정리, 미뤄둔 연락 정리, 책상 정리, 이런 게 전부 동일하고 연결돼요. 돈이 들어올 때 자리가 있어야 남아요.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복잡하면 돈이 들어와도 바로 빠져나가요. 지갑에 영수증이 꽉 차 있으면 빼세요. 안 쓰는 카드 있으면 정리하세요. 자동 결제 내역 확인하세요. 한 달에 몇천 원씩 새는 돈이라도 끊으세요. 돈이 큰 데서만 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 여러 개가 모이면 통장에 남는 게 없어져요. 1번 분들 석 달 오는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막는 게 더 중요해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밤에 조용히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내게 들어올 돈은 바르게 들어오고 새지 않게 해주세요. 받을 건 받게 해주시고 갚을 건 갚게 해주시고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건 신령님께 드리는 정성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돈 걱정이 심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든요. 정성을 들이는 시간은 그 불안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돼요. 외부 변수로 연 날리기가 보여요. 이건 소식이에요. 카톡, 문자, 전화, 메일, 소개, 전달받는 말, 이런 식으로 와요.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아요. 아주 가볍게 와요. 요즘도 그 일 하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예전에 얘기한 거 아직 가능해요? 소개받고 연락드려요. 이런 문장이 보여요. 1번 분들, 석 달 동안 연락을 너무 늦게 보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라고 무조건 안 받거나, 바쁘다고 답장을 며칠씩 미루거나, 괜히 민망해서 예전 인연을 피하면 기회가 약해져요. 돈은 사람의 연락을 타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처음엔 안부처럼 오고, 그 다음에 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돈으로 들어와요. 예전 사람이라고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 돈 문제로 불편했던 사람, 나를 이용했던 사람은 조심해야죠. 하지만 나쁘지 않게 끝난 인연, 예전에 좋은 거래를 했던 사람, 한 번쯤 다시 이어져도 괜찮은 사람은 열어두세요. 그쪽에서 작은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결과 쪽에 엽전 8번이 보여요. 이건 1번 분들한테 아주 좋은 카드예요. 기다린 보람, 손에 잡히는 결과, 실제 이득 쪽이에요. 엽전 7번에서 엽전 8번으로 가는 건 기다린 게 보람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돈, 실제 정산, 실제 도움, 실제 수입으로 잡혀요. 직장인은 수당, 성과급, 업무 인정, 역할 변경, 좋은 평가가 보입니다. 사업하는 분은 단골 회복, 재주문, 소개 손님이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예전 고객의 재의뢰, 짧은 프로젝트, 미뤄진 입금이 보입니다. 구직 중인 분은 당일 일자리나 소개받는 자리부터 열릴 수 있어요.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현실적인 기회를 먼저 잡는 게 좋아요. 수호로 칠성신이 떠 있어요. 칠성신은 방향을 잡아주는 카드예요. 1번 분들한테는 불안하다고 급하게 아무 선택이나 하지 말라는 말이 강해요. 돈이 급하면 사람은 실수해요. 말만 좋은 제안, 검증 안 된 투자,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일, 높은 수익만 강조하는 이야기, 이런 건 조심해야 해요. 석 달 동안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자 남기고, 입금 날짜 확인하고, 조건 적고, 말로만 믿지 마세요. 1번 분들한테 딱 잘라 말할게요. 석 달 안에 들어올 가장 큰 행운은 막힌 돈이 풀리는 것이에요. 이 돈은 완전히 새로운 곳보다 이미 내 주변에 있던 곳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예전 일, 예전 사람,
예전 정산, 예전 약속, 예전 신청 이런 데서 와요.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오면 바로 기분으로 써버리면 안 돼요. 들어오는 즉시 이름을 붙이세요. 이 돈은 카드값, 이 돈은 비상금, 이 돈은 밀린 것 정리, 이 돈은 내 몸 챙기는 돈. 이렇게 나눠야 남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영상 끝나고 받을 돈 목록을 적어보세요. 누가 줄 돈, 회사에서 확인할 돈, 기관에 신청할 돈, 환급 받을 돈, 돌려받을 돈, 전부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하나를 움직이면 다음 것도 움직여요. 그리고 또 예전 고객이나 예전 인연 중에 마음 나쁘지 않았던 사람 한 명에게 가볍게 안부를 보내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정도면 돼요. 처음부터 돈 얘기하지 마세요. 안부로 시작한 연락이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석 달은 돈 들어온 날 바로 쓰지 마세요. 하루만 묵히세요. 바로 쓰면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하루 묵히면 판단이 돌아와요. 1번 분들한테는 이게 현실적인 비방이에요. 돈이 들어온 날 바로 결정하지 않기, 하루 뒤에 나누기, 이것만 해도 새는 돈이 줄어요. 1번 분들 성불하실 겁니다. 오래 묶여 있던 게 풀려요. 크게 떠벌릴 복은 아닐 수 있어도 내 생활을 실제로 살리는 복이에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돈, 작은 연락, 작은 정산이 다음 행운의 첫 단추예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1번, 그리고 막힌 돈 풀릴게요.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아요.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도 그쪽으로 움직여요. 2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2번 고르신 분들 팩트부터 말할게요. 석 달 안에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와요.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 나를 추천해주는 사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자리나 일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요. 이번 분들 이야기는 혼자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 문이 열리는 얘기예요. 천국놀이개가 끌린 이유는요. 이번 분들이 이제 자기 값을 낮추면 안 되는 때라서예요. 천국은 맑고 단단하죠.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게 딱 그거예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좋은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값어치를 아는 사람으로 보여야 해요. 나를 대충 대하는 자리에서 계속 웃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와도 나를 낮게 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지금까지 혼자 해온 게 많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챙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리하고, 주변 사람 불편하지 않게 말도 조심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못난 자존심이 아니라, 나도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동안 이 마음을 많이 눌렀어요. 이번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항상 뒤에서만 고생하지? 내가 한 일은 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나도 누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다. 나도 이제는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접 말하려니 민망했죠. 내가 나를 내세우면 욕심 많아 보일까봐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첫 카드로 금이 환향이 보여요. 이건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석 달 안에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좋게 봐요. 그냥 속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로 꺼내거나 추천하거나 불러주는 식이에요. 그 사람 괜찮아요. 그 일은 그분이 잘해요. 한번 맡겨보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평가, 추천, 팀 이동, 프로젝트 합류, 승진 이야기, 담당자 변경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라면 후기, 입소문, 소개, 제의뢰가 보여요. 공부나 시험, 자격 준비하는 분들은 합격, 통과, 승인, 결과 발표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혼자만 아는 결과가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결과라는 거예요. 직장 현실 사례로 보면요. 이번 분들은 회사 안에서 조용히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놓친 부분을 채우고 갈등이 커지지 않게 중간에서 말 조심하고 티 안 나는 일을 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석 달 안에 누가 그걸 알아봅니다. 팀장, 선배, 거래처 담당자, 다른 부서 사람 또는 윗사람 중 한 명이 이번 분들 일하는 방식을 좋게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들어오는 기회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추천이에요. 이 일은 이 사람이 하면 괜찮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둘째는 이동이에요. 다른 팀, 다른 업무, 다른 프로젝트로 불릴 수 있어요. 셋째는 평가예요.
성과 평가나 인사 관련해서 임원분들이 예상보다 좋게 언급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너무 조용히만 있는 거예요. 임원분들은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손해예요. 좋은 사람들은 알아봐 주기도 하지만 회사는 말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일을 아주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할 건 보고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해요. 이 부분 제가 정리해 두었어요. 지난번 자료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이 정도 말은 해야 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쪽으로 보면 이번 분들은 입소문이 중요해요. 광고보다 소개가 더 강하게 보여요. 기존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오거나 지인이 일을 연결하거나 누가 후기를 좋게 써줘서 문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석 달 동안 사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단골에게 너무 무심하면 안 돼요. 기존 고객에게 짧은 안부나 감사 인사를 보내보세요. 후기를 받을 수 있으면 정중히 부탁해 보세요. 사업에서 피해야 할 건 혼자 다 하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협업이나 소개를 받아야 커져요. 물론 암호하거나 손잡으면 안 돼요. 조건이 불분명한 협업, 돈 얘기를 흐리는 사람, 나중에 잘 되면 나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역할이 분명하고 서로 얻는 게 명확한 협업은 열어둘만 해요. 가족적으로 보면 이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을 수 있어요. 누가 싸우면 말리고, 누가 힘들면 들어주고, 집안 분위기를 맞추는 쪽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석 달 안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다시 보게 돼요. 네가 그동안 많이 했구나 하는 식으로요. 가족 안에서 고맙다는 말을 듣거나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피해야 할 건 모두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걸 싫어해서 자꾸 내가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 눈이 약해져요. 내가 내 자리를 분명히 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제대로 봐요. 가족한테도 부탁할 건 부탁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야 해요. 돈으로 보면 이번 분들은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와요. 소개받은 일, 같이 하는 일, 추천받은 자리, 누가 알려준 정보 이런 쪽이에요. 혼자서 갑자기 큰 돈을 만드는 그림보다는 관계망을 통해 돈이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명함, 프로필, 이력서, 포트폴리오, 가격표, 상품 설명 이런 걸 준비해 둬야 해요. 누가 소개해 주려고 해도 보여줄 게 없으면 기회가 흐려져요. 인간관계에서는 조용한 귀인이 보여요. 말 많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말은 적어도 신뢰가 있는 사람, 나를 오래 지켜본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해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내 성과를 자기 것처럼 가져가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을 가로채거나 내 아이디어를 자기 말처럼 말하거나 내 인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리 두세요. 옆에 정표가 붙어 있어요. 정표는 오래 걸린 약속이에요. 이번 분들한테는 늦어진 답이 있어요. 바로 안 와서 답답했던 연락, 보류된 결정, 예전에 이야기만 하고 멈춘 약속,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말, 이런 게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카드상으로는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늦어진 쪽이에요. 이번 분들 스스로도 포기가 빠른 부분이 있어요. 상대가 연락이 늦으면 아, 나 별로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해요. 회사나 기관에서 답이 늦으면 안 됐나 보다 하고 먼저 포기해요. 사람이 애매하게 굴면 내가 더 말하면 구차하겠지 하고 물러나요. 근데 이번 석 달은 뒤늦은 답, 뒤늦은 인정, 뒤늦은 연결이 잡혀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마음 접지 마세요. 현재로 탑도리가 보여요. 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이번 분들 석 달 동안 집에만 있으면 운이 약해져요. 모임, 행사, 교육, 회사 미팅, 회식, 세미나,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 이런 데서 기회가 움직여요. 귀찮아도 나가야 해요. 이번 분들 행운은 혼자 방 안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열려요. 그렇다고 아무 모임이나 다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좋게 오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일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자리, 정보가 있는 자리, 나와 비슷한 방향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 경험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 이런 데가 좋아요. 그냥 에너지 뺏기고 돈만 쓰는 모임은 오히려 피해야 해요. 이제 석 달 흐름을 볼게요. 첫 달은 내 이름을 정리하는 달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뭘 해왔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해요. 이력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 업무 성과, 후기, 작업물, 이런 걸 정돈하세요. 첫 달에는 당장 큰 제안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준비하는 달이에요.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달이에요. 첫 달에 해야 할 행동은 사람에게 보일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직장인은 성과 정리, 사업자는 후기 정리, 프리랜서는 작업물 정리, 구직자는 이력서 수정, 공부하는 분은 자격이나 결과 정리. 이걸 해야 둘째 달 기회가 들어왔을 때 바로 잡아요. 첫 달에 피해야 할 행동은 자기 비하예요. 나는 별거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 이 말 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자기 비하가 운을 막아요.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달라요. 겸손은 준비된 사람이 조용한 거고, 자기 비하는 내가 가진 걸 내가 먼저 깎는 거예요. 둘째 달은 사람이 움직이는 달이에요. 연락이 오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누군가에게 소개받거나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누가 좋게 말해주면 그냥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고 넘기지 마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해둔 자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받아야 해요. 둘째 달에는 귀인과 방해자가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귀인은 현실적인 도움을 줘요.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추천해주고, 조언해줘요. 방해자는 말만 많고 실제 행동은 없어요.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조건은 흐리고 내 시간을 쓰게 만들고 나를 자기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둘째 달에는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셋째 달은 인정이 잡히는 달이에요. 금이환양과 업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셋째 달에는 결과가 보일 수 있어요. 평가가 좋아지거나 추천이 현실화되거나 협업이 시작되거나 소개받은 일이 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은 직함이나 역할 변화도 가능해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달이에요. 셋째 달에 해야 할 건 조건 정리예요. 좋은 기회가 들어와도 조건을 흐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역할, 돈, 기간, 책임, 결과물.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사람이 좋다고 조건을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이번 분들은 사람 복이 들어올 때 조건을 분명히 해야 오래 갑니다. 숨은 원인으로 여산신이 떠 있어요. 이건 실력 있는 우설은, 영향력 있는 사람, 조용하지만 판을 움직이는 사람과 연결돼요. 꼭 여성이라는 뜻만은 아니지만 카드 느낌은 부드럽게 보이면서도 안쪽 힘이 강한 사람 쪽이에요. 이번 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해서 티가 안 났을 뿐, 실제로는 결정권이 있거나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요. 이번 분들 석 달 동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조용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겉으로 직급이 낮아 보여도 대충 대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말은 의외로 조용한 사람 입에서 나와요. 시끄럽게 나를 띄워주는 사람보다 조용히 내 일을 보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말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행동으로 물동이가 보여요. 이건 시야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이번 분들은 지금 한 가지 방식에 너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뭔가 이 분야 아니면 안 돼. 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분들이 가진 능력은 다른 자리에서 더 값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 다른 곳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정리 잘하는 능력, 사람 챙기는 능력, 말 부드럽게 하는 능력, 문서 만드는 능력, 고객 응대하는 능력, 꾸준히 버티는 능력,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이 되는 능력이에요. 이번 분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외부 변수로 엽전 이번 카드가 잡혀요. 이건 동반자, 도움, 지인, 함께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번 분들 석 달 안에 누가 같이 해볼래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누가 일 하나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사람 도움을 통해 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인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줘요.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다시 연락해요. 누가 이번 분들 이름을 추천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정보를 줘요.
친구가 우연히 알려준 공고가 나한테 맞아요. 작은 협업이 수입으로 이어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여도 그 연결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결과로 업적이 보여요.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카드예요. 이번 분들 석 달 안에 내가 해낸 일이 기록으로 남거나 남들이 볼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어요. 칭찬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력, 성과, 후기, 평가, 직함, 포지션, 숫자 같은 걸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한 일을 정리해야 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이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보여줘야 해요. 직장인은 최근 성과를 숫자나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사업자는 후기, 재구매, 매출 포인트를 정리하세요. 프리랜서는 작업물과 결과물을 모으세요. 취업 준비하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손보세요. 이번 석 달은 누군가가 뭐 할 줄 알아요? 하고 물었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백마장군이 마지막에 떠요. 이건 앞으로 나가라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겸손한 건 좋은데 자꾸 뒤로 빠지면 손해예요. 내가 잘한 일이 있으면 말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손 들어야 해요. 누가 기회를 주면 제가 해볼게요 하고 나와야 해요. 부담스럽다고 숨으면 이번 석 달 귀인운을 제대로 못 써요. 이번 분들한테 딱 잘라 말할게요. 석 달 안에 들어올 가장 큰 행운은 사람을 통한 인정과 자리예요. 처음엔 말 한마디, 소개 하나, 추천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일, 돈, 직함, 성과로 이어져요. 혼자 버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제는 사람을 써야 하고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내가 해온 일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직장인은 최근 성과 3가지, 사업자는 잘 팔린 상품이나 후기, 프리랜서는 작업물, 취업 준비하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요.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이번 분들은 준비한 사람이 귀인을 만날 때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석 달 안에 초대받는 자리 하나는 나가보세요. 귀찮아도 가세요. 그 자리가 꼭 대단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봐야 추천도 나와요. 내가 계속 숨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나를 떠올리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우서른이나 경험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이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이 조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현실적인 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정성을 갖고 묻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요. 2번 분들, 석 달 안에 누가 나를 봅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용히 보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도 준비돼 있어야 해요. 천국 놀이개처럼 내 값어치를 낮추지 마세요. 나를 대충 대하는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마세요. 이번 석 달은 나를 제대로 보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2번 그리고 귀인운 받을게요.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아요. 2번 분들은 말로 꺼내야 사람 복이 더 빨리 움직여요. 3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3번 고르신 분들 팩트부터 말할게요. 석 달 안에 미루던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을 제대로 하면 손해를 줄이거나 내 손에 들어오는 돈과 권한이 생겨요. 이건 편하게 받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정리하고 움직여야 잡히는 행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요. 3번 분들은 이 리딩 들으면서 내가 그거 미루고 있었지 하는 게 바로 떠오를 수 있어요. 은빛방울이 끌린 이유는요. 지금 3번 분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신호가 와서예요. 누가 대신 결정해 주길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자르고 내가 선택해야 해요. 이걸 계속 미루면 내 몫이 늦어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3번 분들, 지금 인생에서 들어오는 가장 큰 행운은 조금 긴장되게 와요.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결정해야 하거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묻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3번 분들은 편한 자리보다 긴장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실력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고 그때 제대로 선택하면 결과가 빨라요. 첫 카드가 작두탁이에요. 이건 판단의 순간이에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일, 계속 외면했던 일,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만 못하던 일이 있어요. 그게 석 달 안에 올라와요. 계속 끌려가던 관계일
수도 있고, 돈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계약일 수도 있고, 정리해야 할 소비일 수도 있어요. 3번 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이 상대가 알아서 바뀌지 않을까? 왜 괜히 내가 먼저 말하면 불편해지지 않을까? 지금 끊으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룬 게 있어요. 근데 카드에서는 이제 그 미룸이 더 손해라고 나와요. 옆에 난파선이 붙어 있어요. 이건 이미 고장 난 배예요. 아무리 마음을 쓰고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다시 믿어보려 해도 바다를 건너기 어려운 배가 있어요. 3번 분들 인생에도 그런 게 하나 보여요.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지쳐요. 정리해야 할 일인데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못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직장 현실 사례로 보면요. 3번 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애매한 역할을 맡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일도 아닌데 계속 떠맡는 일, 책임은 지는데 권한은 없는 자리, 성과는 내는데 인정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 또는 이직을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요. 이 카드에서는 그 애매한 자리를 더 끌면 손해라고 보여요. 직장에서 해야 할 행동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맞는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결과는 어떻게 평가받는지 확인하세요. 상사에게 감정적으로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확인해야 해요. 이 업무는 제가 어디까지 담당하면 될까요? 이 결과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추가 업무라면 일정 조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해야 해요. 직장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억울한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3번 분들은 속으로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확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해예요. 끊기 전에 기록하세요. 업무 요청 처리 내용 추가 업무, 야근 결과 전부 남겨두세요. 나중에 내 권리를 말하려면 기록이 필요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쪽으로 보면 3번 분들은 돈 안 되는 일을 정리해야 해요. 시간은 많이 쓰는데 수익이 적은 고객, 계속 수정만 요구하는 거래처, 돈은 늦게 주면서 요구는 많은 사람, 처음 약속한 범위를 계속 넘기는 일, 이런 게 보여요. 석 달 안에는 이런 일을 정리해야 새 돈이 들어와요. 사업에서 해야 할 행동은 조건표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 가격, 추가 비용, 수정 횟수, 작업 기간, 입금 방식, 취소 조건을 정리하세요. 이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문자로 보내든 문서로 만들든 안내문으로 올리든 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조건을 분명히 할수록 돈이 남아요. 사업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이번만 해드릴게요.를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배려지만 계속되면 착취예요.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 바로 선을 그어야 해요. 3번 분들은 친절하되 기준이 있어야 해요. 기준 없는 친절은 돈을 못 남겨요. 가족 쪽으로 보면 3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 끊어야 할 부담이 있어요. 돈을 대신 내주는 일,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일,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계속 해결해 주는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무너질 정도로 도와주는 건 복이 아니에요. 석 달 안에는 가족과도 경계를 세워야 해요.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은 분명해야 해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야 해. 이건 내가 대신 결정할 수 없어. 이런 말이 필요해요. 3번 분들이 가족 안에서 계속 대신 책임지면 내 인생의 결정이 늦어져요. 돈으로 보면 3번 분들의 행운은 손실 차단이에요.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새는 돈을 막는 거예요. 안 쓰는 구독, 의미 없는 보험이나 서비스, 반복되는 충동 구매, 사람 때문에 나가는 돈, 애매한 투자, 이런 걸 정리해야 해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가는 구멍부터 막아야 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애매하게 기대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확답 없이 기다리게 하는 사람, 고맙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 사람, 내 시간과 감정을 당연하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3번 분들의 운을 묶어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말을 분명히 하고 약속을 지키고 돈과 시간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은 안 되는데 시간만 잡아먹는 일, 나만 계속 배려하는 관계, 조건이 별로인데 괜히 미련 남는 제한, 이미 가능성 없는 곳인데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는 상황, 끊어야 하는 자동 결제, 정리해야 하는 빚이나 대출 구조,
계속 미뤄둔 문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난파선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워도 더 태우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고, 이미 준 마음이 아까워서 더 주고, 이미 버틴 시간이 아까워서 더 버티면 손해가 커져요. 3번 분들 석 달 안에 행운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보다 먼저 손해를 멈추는 데서 시작돼요. 현재로 꽝 사냥이 보여요. 이건 목표를 정확히 잡으면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는 뜻이에요. 3번 분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고민이 길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다른 게 더 낫나? 지금 해도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 생각을 너무 오래 해요. 그러다 타이밍을 놓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꽝 사냥은 딱 겨냥하는 카드예요. 석 달 동안 3번 분들은 하나만 정해야 해요. 돈이면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해요. 일이면 지원할 곳을 정해야 해요. 관계면 만날 사람과 멀어질 사람을 정해야 해요. 사업이면 팔 상품이나 서비스 하나를 정해야 해요. 여러 개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 다 흐려져요. 이제 석 달 흐름을 볼게요. 첫 달은 현실을 직면하는 달이에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돈이 되는 것과 돈이 안 되는 것을 나눠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살리는 사람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나눠야 해요. 첫 달에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적어 보세요. 이 일에 내가 쓴 시간, 받은 돈, 남은 스트레스, 실제 이익, 이렇게요. 첫 달에 해야 할 행동은 목록 작성이에요. 정리해야 할 일, 끊어야 할 지출, 확인해야 할 문서, 물어봐야 할 조건, 끝내야 할 관계, 이 5가지를 적어보세요. 다 끝내라는 게 아니라 먼저 봐야 해요. 눈으로 봐야 결정이 됩니다. 첫 달에 피해야 할 행동은 또 미루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하지. 조금 더 보고 하지. 상대가 먼저 말하겠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반복돼요. 첫 달에는 결정을 안 하더라도 결정할 자료는 모아야 해요. 자료 없이 감정으로 버티면 계속 흔들려요. 둘째 달은 선택하는 달이에요. 하나를 끊고 하나를 잡는 그림이 보여요. 손해보던 일을 줄이고 새 제안을 검토하거나 지원을 넣거나 조건을 다시 말할 수 있어요. 벼락장군이 있기 때문에 둘째 달에는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급하게 연락하거나 갑자기 자리가 나거나 예상 못한 일정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달에는 속도가 중요해요. 확인할 건 빠르게 확인하고 답할 건 빨리 답해야 해요. 너무 오래 끌면 기회가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움직인다고 대충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건 확인은 짧고 정확하게, 결정은 미루지 않게. 이게 핵심이에요. 셋째 달은 실속이 남는 달이에요. 엽전 5번이 결과에 있으니까 셋째 달에는 내 손에 남는 게 있어요. 돈이 남거나 권한이 생기거나 부담이 줄거나 내가 끌려다니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정리하길 잘했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셋째 달에는 내 기준이 생겨요. 예전처럼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셋째 달에 해야 할 행동은 새 기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고 끝이 아니에요. 상대가 다시 예전처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흔들리면 원점이에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진행이 힘들어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을 유지해야 해요. 숨은 원인으로 명부판관이 보여요. 이건 판단, 종결, 결론이에요. 3번 분들 주변에 오래 애매했던 일이 있어요. 상대도 확답 안 하고 나도 확실히 묻지 않고 상황만 길어진 일요. 이런 일이 석 달 안에 결론 쪽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이 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애매한 상태가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하거든요. 3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차라리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해주면 마음 정리라도 할 텐데 될 듯 말 듯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내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다른 선택도 못하고 완전히 포기도 못하고 계속 중간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중간 자리를 끝내야 해요. 행동으로 마패가 보여요. 이건 문서, 공식 절차, 확인이에요. 3번 분들 석 달 동안 말만 믿으면 안 돼요.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기록 남기세요. 계약서, 문자, 카톡, 이메일, 입금 내역, 약속 날짜 전부요. 회사에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메일로 남기세요.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나중에 3번 분들을 보호해줘요. 3번 분들 중에 돈 빌려준 사람 있으면 정확히 확인하세요. 언제 갚기로 했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받을 건지 정리해야 해요. 계약을 앞둔 분들은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해요. 구두 약속만 믿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이직이나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은 정식으로 지원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문서를 넣어야 현실이 움직여요. 외부 변수로 벼락장군이 나와요. 이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상 못한 연락, 갑작스러운 제안,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 일정 변경, 사람이 빠지는 일, 갑자기 자리가 나는 일, 이런 게 보여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번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벼락처럼 상황이 바뀌어야 3번 분들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갑자기 사람이 그만둬서 자리가 날 수 있어요. 누가 갑자기 일을 제안할 수 있어요. 기한이 촉박한 공고를 보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끊긴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할 수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미루던 정리를 급하게 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왜 갑자기 싶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판을 바꾼 시작이에요. 결과로 엽전 5번이 보여요. 이건 실속과 권한이에요. 3번 분들한테는 돈도 돈인데 내 손에 결정권이 생기는 쪽이에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정하는 상황이 와요. 또는 내가 정리해서 손해를 줄이고 그만큼 돈이 남아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행운이에요. 수입이 늘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손실을 끊는 행운이에요. 돈 버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손해 안 보는 것도 큰 복이에요. 나를 계속 갉아먹던 지출을 끊는 것, 나한테 불리한 약속을 정리하는 것, 돈 안 되는 일을 그만두는 것, 말뿐인 제안을 거절하는 것, 이게 전부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끊어야 진짜 돈이 남거든요. 마지막에 금강역사가 떠요. 이건 보호가 강한 카드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3번 분들이 마음을 정해야 보호가 강해져요. 계속 흔들리고 계속 미루고 계속 상대 눈치만 보면 이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딱 정하고 나면 오히려 일이 빠르게 정리돼요. 나는 이 조건 아니면 안 한다.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 나는 이건 문서로 확인한다. 이렇게 선을 세워야 해요. 3번 분들한테 딱 잘라 말할게요. 석 달 안에 들어올 가장 큰 행운은 정리와 결정 뒤에 생기는 실속이에요. 이 운은 편안한 선물처럼 오지 않아요. 처음엔 귀찮고 불편하고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정리하고 나면 돈이 남고 시간이 남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요. 그게 3번 분들 행운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미뤄둔 문서 하나 처리하세요. 이력서, 계약서, 청구서, 정산서, 해지서, 신청서 뭐든 좋아요. 3번 분들은 문서가 움직이면 현실이 움직여요.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종이에 올리고 파일로 만들고 제출하고 보내야 해요. 그리고 또 손해보는 지출 하나 끊으세요. 안 쓰는 구독, 계속 나만 내는 돈, 의미 없는 모임비, 충동구매, 대충 새는 돈요. 작아 보여도 이게 마음을 살려요. 돈이 새는 걸 막으면 내가 내 삶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돌아와요.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제안이 오면 바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조건부터 보세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빠져나올 방법은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괜찮으면 잡고 이상하면 바로 거절하세요. 그게 3번 분들한테 복이에요. 3번 분들 석 달 안에 하나 끝나요. 그리고 하나 잡혀요. 끝나는 건 아쉬울 수 있지만 잡히는 건 더 현실적이에요. 은빛방울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올 수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그게 3번 분들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신호예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3번 그리고 정리하고 잡을게요. 이렇게 남겨보세요. 3번 분들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지만 마음을 정하는 말도 힘이 돼요. 4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4번 고르신 분들 팩트부터 말할게요. 석 달 안에 새 시작이 보여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다시 기회가 나오거나 내가 숨겨둔 능력과 아이디어가 새 수입이나 새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분들 리딩은 마음이 한번 꺾였던 분들, 이제 뭐 하지? 하고 멈췄던 분들한테 깊게 들어가요. 자괴함이 끌린 이유는요, 4번 분들 안에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이 있어서예요. 겉으로는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안쪽에 남아있는 재료가 있어요. 남들이 못 본 것도 있고, 4번 분들 본인도 아직 제대로 꺼내지 못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남아있나를 보는 거예요. 4번 분들, 최근에 뭔가 하나를 보내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일을 접었거나, 기대를 내려놨거나,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혔거나, 그런 일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허전했을 거예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생각이 많았을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남들한테 쉽게 무너진 모습을 안 보여요. 괜찮은 척, 정리한 척, 이미 마음 접은 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안쪽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해도 될까? 내가 가진 게 아직 쓸모 있을까? 예전처럼은 못 살겠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요. 첫 카드로 출산이 보여요. 이건 새 결과가 나오는 카드예요.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꽤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새 시작이에요. 사번분들 석 달 안에 새 일, 새 공부, 새 수입원, 새 관계, 새 계획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해 둔 게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나 이거 한번 해 볼까? 이쪽으로 다시 가 볼까? 늦었지만 시작해도 될까?' 이 생각요. 출산 카드는 그냥 아이디어만 떠오르는 카드가 아니에요. 실제로 밖으로 나오는 카드예요. 머릿속에서만 굴리던 걸 꺼내야 해요. 노트에 적고 사람에게 말하고 샘플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올려보고 문의를 넣어야 해요. 4번 분들한테 이번 석 달은 생각으로만 있던 것을 현실로 꺼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직장 현실 사례로 보면요. 4번 분들은 지금 하던 일이 더 이상 나를 키워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떠 있거나 예전처럼 의욕이 안 나거나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석 달 안에 부서 이동, 직무 변경, 이직 준비, 새 업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전혀 다른 분야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해야 할 행동은 내 가능성을 한 직무 안에만 가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계 업무를 한다고 해서 평생 회계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고객 응대를 했다면 상담, 운영, 교육 쪽으로 넓힐 수 있어요. 디자인을 했다면 콘텐츠, 상품 기획, 마케팅 쪽으로 넓힐 수 있어요. 관리 업무를 했다면 프로젝트 운영이나 매니징으로 갈 수 있어요. 사반분들은 기존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늦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늦었다. 경력이 애매하다.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시작이 막혀요. 물론 현실을 봐야죠. 근데 현실을 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부터 준비할지 정하는 거예요. 석 달 안에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쪽으로 보면 사범분들은 새 상품이나 새 서비스가 보여요.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밀고 가는 것보다 새롭게 포장하거나 다른 고객층에 맞게 바꾸는 게 좋아요. 예전에 했던 취미, 기술, 경험을 지금 방식으로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던 분은 소품, 클래스, 주문 제작으로 갈 수 있고요. 상담을 잘하던 분은 컨설팅, 교육, 콘텐츠로 갈 수 있어요. 글을 잘 쓰던 분은 블로그, 전자책, 소개글, 상세 페이지 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업에서 해야 할 행동은 작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돈 들여서 시작하면 부담이 커요. 시제품 하나, 샘플 하나, 글 하나, 게시물 하나, 작은 클래스 하나,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범분들은 작게 내보냈을 때 반응을 봐야 해요. 반응이 있는 걸 키우고 없는 건 고치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한 상품을 만들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업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준비만 계속하는 거예요. 브랜드 이름 고민하고, 로고 고민하고, 사진 고민하고, 장비 고민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안 올리는 것, 그거 조심하세요. 사범분들은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새 시작은 완성품이 아니라 첫 반응이 중요해요. 부족해도 내보내야 고칠 수 있어요. 가족적으로 보면 4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 이제는 내 삶을 다시 봐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동안 가족 때문에 미룬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문제 때문에 내 계획을 뒤로 미뤘던 분들요. 석 달 안에는 가족 안에서도 내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내가 계속 뒤로 빠지면 새 시작이 늦어져요. 가족과 관련해 해야 할 행동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매주 이 시간에는 내 공부를 할게. 이 시간에는 내 일 준비를 해야 해. 이 부분은 같이 나눠서 하자. 이렇게요.
4번분들은 내 시간을 말로 정해야 해요. 마음속으로만 나도 하고 싶은데 하면 아무도 몰라요. 돈으로 보면 4번분들의 행운은 새 동일이에요. 처음부터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수입으로 시작해요. 첫 의뢰, 첫 주문, 첫 상담, 첫 강의, 첫 부업 수입, 첫 면접, 첫 제안, 이런 쪽이에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는 낯선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늘 보던 사람보다 새로운 분야 사람, 다른 지역 사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다른 업계 사람, 이런 쪽이에요. 4번분들은 기존 인맥 안에서만 답을 찾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빨리 믿으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일수록 조건과 신뢰를 확인해야 해요. 옆에 초상이 붙어 있어요. 이건 끝맺음이에요. 4번분들, 과거 방식은 이제 끝났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기, 예전처럼 남 맞추기, 예전처럼 내 욕심 숨기기, 예전처럼 안정만 붙잡기. 이 방식으로는 더 가기 힘들어요. 끝난 걸 계속 살리려고 하면 새로 나올 게 막혀요. 초상은 슬픔도 있지만 완결도 있어요. 이제 더는 같은 방식으로 되살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4번분들, 그걸 인정해야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일이 예전처럼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회사나 그 환경이 나를 더 이상 키워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현재로 길 떠나는 사람이 보여요. 이건 이동이에요. 실제 이사, 이직, 부서 이동, 지역 이동, 생활 패턴 변화, 인간관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꼭 멀리 떠나는 것만 뜻하지 않아요. 내가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동이에요. 4번분들은 석 달 안에 생활 리듬이 바뀌거나 최소한 마음이 확 다른 쪽으로 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낯설음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4번분들은 익숙한 곳에 있으면 안정감은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답답할 수 있어요. 새 길은 낯설어요. 처음엔 불안해요. 근데 지금 4번분들한테 들어오는 행운은 익숙한 자리보다 낯선 쪽에서 더 강하게 보여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분야, 새로운 공부, 새로운 방식, 이런 데서 길이 열려요. 이제 석 달 흐름을 볼게요. 첫 달은 끝낼 것을 끝내는 달이에요. 낡은 자료, 오래된 물건, 끝난 사람의 흔적, 더 이상 쓰지 않는 계획, 이런 걸 정리해야 해요. 공간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책상, 옷장, 컴퓨터 파일, 핸드폰 사진, 메모장, 이런 것부터 정리하세요. 4번분들은 물건과 파일이 정리되면 생각도 정리돼요. 첫 달에 해야 할 행동은 내 안에 남은 재료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배운 것, 예전에 잘했던 것, 남들이 칭찬했던 것,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이걸 적어보세요. 그 안에 새 시작의 재료가 있어요. 첫 달에 피해야 할 행동은 과거 후회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때 그만두지 말걸. 그 사람을 놓치지 말걸. 내가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이 생각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오래 있으면 지금 열리는 길을 못 봐요. 첫 달에는 후회보다 정리해요. 둘째 달은 작게 시작하는 달이에요. 글 하나 올리기, 상품 하나 정리하기, 이력서 하나 보내기, 강의 하나 듣기, 샘플 하나 만들기, 문의 하나 넣기, 이런 식으로 작게 바깥으로 내보내야 해요. 사번분들은 둘째 달의 반응을 봐야 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보이는지 봐야 다음 방향이 정해져요. 둘째 달에 피해야 할 건 완벽주의예요. 아직 부족하니까 못 올리겠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하겠어. 문장이 어색해서 못 보내겠어. 조금 더 준비하고 해야지. 이러면 또 늦어요. 부족해도 내보내고 반응을 보고 고치세요. 4번분들은 고치면서 커지는 쪽이에요. 셋째 달은 작은 돈이나 결과가 보이는 달이에요. 엽전 6번이 결과에 있으니까 셋째 달에는 '이게 가능하네.' 하는 증거가 잡혀요. 작은 주문, 작은 의뢰, 면접 기회, 새 수입, 새로운 협업, 이런 쪽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중요해요. 첫 돈은 금액보다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잡으면 그다음이 커질 수 있어요. 셋째 달에 해야 할 행동은 계속할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반응이 온 것은 키우고 반응이 없는 것은 고치세요. 내가 너무 힘든 방식은 줄이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4번분들은 새 시작이 오래 가려면 내 체력과 생활에 맞아야 해요. 무리해서 시작하면 금방 지쳐요.
숨은 원인으로 마고가 보여요. 이건 시작을 크게 잡는 카드예요. 사번분들 인생이 작은 수정이 아니라 새 판으로 가는 중이에요. 조금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방식, 사람 만나는 기준, 돈 버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마고는 처음부터 다시를 무섭게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는 힘을 줘요. 사번분들 안에는 아직 안 꺼낸 힘이 있어요. 예전에 배웠던 것, 예전에 잘했던 것, 취미로만 생각했던 것, 남들이 가볍게 칭찬했던 능력, 이런 게 다시 돈이나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행동으로 모내기가 보여요. 이건 작게 심으라는 뜻이에요. 사번분들 새 시작은 크게 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작게 테스트해야 해요. 부업이면 상품 하나부터, 공부면 과목 하나부터, 이직이면 직무 하나부터, 콘텐츠면 주제 하나부터, 사업이면 작은 서비스 하나부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못 시작해요. 4번 분들은 완벽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면, 조금 더 자신 생기면,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미루다 보면 석 달이 지나가요.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작게 내놓고 고치면서 가는 사람이 결국 길을 만들어요. 외부 변수로 이국의 신이 나와요. 이건 낯선 것, 새로운 방식, 외부, 온라인, 다른 지역, 다른 업계, 새로운 기술과 연결돼요. 사번분들 행운은 익숙한 데서만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낯선 데서 와요. 새 플랫폼, 새로운 사람, 다른 분야, 다른 지역, 외국어, 온라인 판매, 새로운 기술, 이런 데서 힌트가 들어와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으로 뭔가 배우다가 새 일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회사 공고를 보다가 마음이 움직여요. 전혀 다른 분야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요. 내가 예전에 했던 취미나 재능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반응이 와요. 외부 의뢰나 낯선 사람의 문의가 들어와요. 전혀 기대 안 한 곳에서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생겨요. 사번분들 중에 온라인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석 달은 작게라도 해보세요. 거창하게 얼굴을 다 드러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글 하나 올려보기, 작업물 하나 정리해서 올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는 문장 만들기, 관심 있는 분야 강의 하나 들어보기, 이 정도부터 시작해도 돼요. 중요한 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결과로 엽전 6번이 보여요. 이건 새 동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드예요. 처음부터 큰 돈이라기보다 이거 돈이 될 수 있네 하는 증거가 생겨요. 작은 주문, 작은 의뢰, 작은 수입, 작은 제안, 이런 쪽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사번분들한테는 작은 돈이 큰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든 걸 누가 사요. 내가 올린 글이나 영상에 문의가 와요. 내가 배운 기술로 작은 일을 맡아요. 지인이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연결해줘요. 새 직무로 면접 기회가 와요. 전에 했던 일이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돈이 돼요. 처음엔 작아 보여도 이게 사번분들 새 판의 첫 수입이에요. 여기서 사번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돈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하고 넘기면 길이 닫혀요. 처음 도는 금액보다 증거예요. 내가 이걸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한다는 증거, 내가 새 방향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에 서왕모가 떠요. 이건 격을 올리라는 카드예요. 사번분들,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안 돼요. 작게 시작하되 허술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여주는 사진, 글, 말투, 이력서, 상품 설명, 작업물, 공간, 전부 정돈해야 해요. 서왕문은 귀한 것과 연결돼요. 내가 내 것을 귀하게 다뤄야 남도 귀하게 봐요. 예를 들어 이력서를 낸다면 문장부터 다듬으세요. 상품을 올린다면 사진과 설명을 정리하세요. 콘텐츠를 만든다면 제목과 첫 문장을 신경 쓰세요. 사람을 만난다면 옷차림과 말투를 정돈하세요. 공간에서 일한다면 책상부터 정리하세요. 사번분들은 격이 올라가야 운도 올라가요. 사번분들한테 딱 잘라 말할게요. 석 달 안에 들어올 가장 큰 행운은 끝난 자리에서 새 수입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다만 익숙한 방식으로는 안 열려요. 새로운 방식, 낯선 사람, 다른 분야, 온라인, 외부 연결 쪽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면 놓쳐요. 작게라도 시작해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새로 만들고 싶은 것 하나를 정하세요. 부업 상품 하나, 공부 주제 하나, 지원할 직무 하나, 올릴 콘텐츠 주제 하나요? 여러 개 버리지 말고 하나만 먼저 하세요. 사번분들은 선택지를 너무 많이 펼치면 시작이 늦어져요. 하나를 정해야 땅에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낯선 분야를 하나 배워보세요. 짧은 강의, 무료 세미나, 책 한 권, 영상 강의도 괜찮아요. 사번분들 운은 익숙한 것보다 새 정보에서 열려요. 내가 몰랐던 분야에서 돈이 보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직업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힌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공간을 정리하세요. 자괴함이 나왔다는 건 안에 넣어둔 게 많다는 뜻이에요. 안 쓰는 물건, 끝난 사람의 흔적, 지나간 일의 자료, 오래된 파일 정리하세요. 정리하면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새로 들어올 복이 바르게 자리 잡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마음이 정리되면 시작이 빨라져요. 사번분들, 석 달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연락이 오고, 문의가 오고, 작은 돈이 움직이고, 생활이 조금씩 바뀌는 쪽이에요. 끝난 것만 붙잡지 마세요. 그 자리에 뭐가 새로 들어오는지 봐야 해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4번, 그리고 새 길 열릴게요.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아요. 4번 분들은 말로 새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오늘 4번호를 다 보면 행운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1번은 막힌 돈이 풀리고 생활이 숨을 쉬는 행운이에요. 받을 돈, 미뤄진 정산, 예전 연락, 생활비 숨통 이런 쪽이에요. 1번 분들은 확인해야 들어와요. 기다리기만 하면 늦어요. 내가 문의하고 정리하고 받아야 할 걸 받아야 해요. 2번은 사람을 통해 인정과 자리가 들어오는 행운이에요. 귀인, 추천, 소개, 평가, 함께하는 일 이런 쪽이에요. 이번 분들은 사람을 만나야 들어와요. 집에만 있으면 약해져요. 내가 해온 걸 정리해두고 누가 물었을 때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3번은 결단 뒤에 실속과 권한이 생기는 행운이에요. 정리, 문서, 계약, 손실 차단, 갑작스러운 제안 이런 쪽이에요. 3번 분들은 결정해야 들어와요. 미루면 손해예요. 확인할 건 확인하고 끊을 건 끊고 잡을 건 잡아야 해요. 4번은 끝난 자리에서 새 시작과 새 수입길이 열리는 행운이에요. 새 공부, 새 일, 온라인, 외부 연결, 작은 수입 이런 쪽이에요. 4번 분들은 시작해야 들어와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작게라도 심고 밖으로 내놓아야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냥 예쁘게 놓이지 않아요. 1번은 확인해야 들어오고 2번은 사람을 만나야 들어오고 3번은 결정해야 들어오고 4번은 시작해야 들어와요. 각자 해야 할 행동이 달라요. 이걸 놓치면 좋은 카드가 떠도 현실에서 약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석 달 동안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연락, 작은 제안, 작은 정리, 작은 시작이 커져요. 처음부터 인생이 확 바뀌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시작이었네 하는 일이 있어요. 돈은 큰 돈만 복이 아니에요. 막힌 돈이 풀리는 것도 복이에요. 사람은 유명한 사람만 귀인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결정은 멋진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해를 멈추는 결정도 큰 복이에요. 새 시작은 거창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수입 하나가 새 인생의 방향을 알려줄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번호별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분들, 석 달 동안 할 일은 확인이에요. 받을 돈 확인하고, 새는 돈 맞고, 예전 연락 살리고, 들어온 돈 바로 쓰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피해야 할 건 충동 구매, 말 못하고 기다리기, 가족이나 사람에게 돈 문제를 전부 떠안기예요. 2번 분들, 석 달 동안 할 일은 보이는 거예요. 내 성과를 정리하고 사람 만나는 자리에 나가고 조언을 구하고 소개받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피해야 할 건 자기 비하, 너무 조용히만 있기, 조건 없는 협업에 끌려가는 거예요. 3번 분들, 석 달 동안 할 일은 결정이에요. 미뤄둔 문서 처리하고 손해보는 지출 끊고 조건 확인하고 애매한 관계나 일을 정리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피해야 할 건 또 미루기, 말만 믿기, 아까워서 계속 붙잡기예요. 4번 분들, 석 달 동안 할 일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분야 배우고, 작게 내보내고, 공간 정리하고, 첫 반응을 보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피해야 할 건 완벽주의,
과거 후회,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보시면 돼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른 번호와 앞으로 석 달 안에 꼭 들어왔으면 하는 행운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석 달 내 쪽으로 들어오는 복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 봅시다.